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인상 계획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인질 삼아 무려 14조 원을 요구하던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내민 카드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즉시 주한미군 전원체를 압수수색하라. 곧바로 시작된 압수수색에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감히 미국을 의심해.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단 48시간 만에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 예산을 빼돌렸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140조 원.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금액을 청구할 배짱이 있을까요? 14조 원. 방위 인상 요구에 맞서 10배를 역청구한다. 누가 봐도 허세였죠.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통천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불응시 주한미군 철수. 우리가 던진 카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분 후에 일어난 일은 제20년군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리사 맥코넬, 당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운영 참모였습니다. 평택 기지의 모든 행정과 회계를 총괄하는 자리였죠. 그날은 2025년 9월 14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 통첩이 발송된 직후였어요. 브래드 하워드 NSC 동부가 보좌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한 도박사 같았죠. 맥코넬 한국 정부가 항복 선언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나.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통신 담당 소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청와대에서 공식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죠. 어차피 항의와 재고 요청이겠거니 했습니다. 첫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군 기지 이용료 140조 원을 소급 정산합니다. 즉시 감사를 개시합니다. 하워드의 얼굴이 화면에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다시 읽어봐. 저는 천천히 다시 읽었어요. 140조 원. 10년간의 미나 미용료 즉시 감사 개시. 단어 하나하나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장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다음 순간 들어온 보고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통신병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미국의 14조 원 요구에 140조 원으로 맞대응. 전례 없는 외교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청와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는 그동안 제공한 토지와 시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워드가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한국 대변인의 눈빛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허세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기지 내부 서버를 확인하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접속 로그에 낯선 흔적이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IP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니 무려 3년 전부터였습니다. 대령님, 이게 무슨 기술 담당 대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급비로 분류했던 회계 파일들의 접근 기록이 빼곡히 떠 있었어요. 2019년 무기 구매 내역, 2020년 시설 공사비, 2021년 인건비 지출 모든 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접근 기록을 분석하자 특정 패턴이 보였어요. 매달 5일, 15일, 25일 정확히 열흘 간격으로 접속했더군요. 마치 전기 감사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3년간 조용히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위가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최근 접속 기록에 특이한 파일명이 있었어요. 알파 코드라인.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장교들의 개인 계좌와 연결된 극비 파일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청구한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일격이었습니다. 하워드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국방부, 합참이 모두 연결됐죠.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부차관부 마이클 로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한국이 우리 서버에 어떻게? 로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감사원 미군 회계 불일치 4,800억 원 발견.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4,800억이라니요? 그것도 불일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횡령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암시였죠. 그때 강서윤 국방부 대외전략국장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주한미군 시설은 한국 영토이며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권국가. 이 단어가 회의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우리는 늘 한국을 보호받는 국가로만 봤었죠. 그런데 그들이 들고 나온 건 보호비가 아니라 이용료였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펜타곤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회계 자료를 봉인하고 감사를 거부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대응하기도 전에 다음 수를 둔 상태였어요. 청와대가 감사단 파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을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 뜬 감사단 명단을 보니 국세청, 감사원, 국방부 합동팀이었어요. 그것도 60명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사단장 이름이었습니다. 강서윤. 방금 성명을 발표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회계 전문가를 단장으로 보낸 겁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이건 군사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라는 거였죠. 하워드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저들을 막아 기지 출입을 통제하고 하지만 그의 명령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상호 신뢰와 투명성이 명시되어 있었죠. 감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가 먼저 조약을 어기는 셈이었습니다. 대령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장교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영토 내 미군 시설에 대한 감사권은 사실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7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권리를 이제 와서 꺼내둔 겁니다. 마치 오래 숨겨둔 비장의 카드처럼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 기지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한국 감사단이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처벌로 다시 내려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었을까? 삭제했다고 믿었던 파일들, 은폐했다고 생각한 거래들. 그 모든 게 어떻게 그들 손에 들어갔을까? 통신장교가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령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측이 접근한 파일들 모두 회계 관련입니다. 그것도 특정 계좌와 연결된 것들만요. 특정 계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들이 찾는 건 단순한 이용료가 아니라 잠깐의 계좌 번호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 지금 번호들이었어요. 그중 하나는 제가 관리하는 운영비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상했어요. 공식 장부와 2,800억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대령님, 감사단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쓰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4조 원의 통첩으로 시작되니 게임이 140조 원의 역습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라 70년 동맹의 본질을 다시 쓰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거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감사단이 도착한 겁니다. 검은 차량 12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 차량에서 강서윤 국장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파란색 파일이 들려 있었는데 거푸지에 프로젝트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40조 원. 이 숫자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강서윤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맥코넬 대령님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파란색 파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미행 정협에 근거한 정식 감사입니다. 저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대응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최대한 지연시켜야 했어요. 새벽에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서윤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4조 원통첩도 새벽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그저 같은 시간대를 택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헌병 대장이장을 놓으려 했지만 강서윤 국장이 다음에 한 말이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3번 서버시부터 가겠습니다. 동관 지하 2층 맞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3번 서버실은 극비시설이었어요. 건물 배치도에도 없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넘긴 게 분명했어요. 그건 보안구역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강서윤 국장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기지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가 떠 있었어요.
2022년 시설학장 때 추가된 서버실이죠. 예산 집행 내역도 있습니다. 80억 원이었던가요?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처벌 출입 기록이었는데 제 이름이 가장 많이 찍혀 있었어요. 옆에 있던 박상우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새벽 2시 30분 비상 점검이라고 기록하셨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회계 정리를 했던 날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금을 옮긴 날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장교가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대령님, 큰일입니다. 외부 통신이 전부 차단됐습니다. 뭐라고? 펜타곤과의 연결도 워싱턴과의 한라인도 모두 끊겼다는 겁니다. 강서윤 국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감사가 끝나면 복구됩니다. 다만 외부 개입은 곤란하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감사단 60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듯 흩어졌어요. 어떤 팀은 회계과로, 어떤 팀은 보급창으로, 또 다른 팀은 지휘부로 향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 리허설한 것처럼 완벽한 동선이었죠. 저는 강서윤 국장을 따라 3번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물었어요. 맥코넬 대령, 알파 코드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최고 기밀이었거든요. 장교들의 비공식 자금 운용을 가리키는 은어였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처실에 도착하자 한국 측 기술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서버에 연결하더니 빠른 속도로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의 숫자와 코드가 정신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네요. 기술 요원이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거래 내역들. 강서윤 국장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브래드 하워드가 추진한 프로젝트 독수리 3,6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실제 사용은 800억 원뿐이었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답하기도 전에 그녀가 이어갔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직접 인정하기 원할 뿐이죠.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CNN 중계차가 기지 앞에 도착한 겁니다. 리사 맥클린 특파원이 카메라 앞에서 긴급 보도를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정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군 기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감사단이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죠. 대령님, 한국군 헌병대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잠시 따라오시겠습니까? 손에는 소환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서윤은 국장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확인 절차입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감사는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한쪽에 거대한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10년간의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화살표들이 마치 거미줄 같았죠. 그 중심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하워드 그리고 리사 맥코넬. 앉으세요.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날짜는 작년 10월 27일. 바로 제가 비상점검을 했던 그날이었죠. 영상 속에는 제가 서버실에서 뭔가를 급하게 삭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담하게 말했어요. 3년 전부터 우리와 협력해온 사람이죠. 내부 고발자라니 우리 중 누군가가 배신자였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가 진정한 애국자였을까요? 강서윤 국장이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미군이 한국에 청구했던 방위비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 무려 40조 원에 달했죠. 이게 바로 140조 원의 근거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정당한 방위비가 아니라 착취였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해온 일들이 이렇게 추악했다니요. 밖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미군 장교들이 항의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한국 헌병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소환장을 전달했죠. 제가 창밖을 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 3명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스티븐 대령이었죠.
시작일 뿐입니다. 강서윤 국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자부심이, 믿음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협조하시겠습니까? 강서윤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아니,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들 손에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고백이자 증언이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서류를 실어 나르고 감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평택 기지는 더 이상 철롱성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140조 원을 청구할 겁니까? 강서윤 국장이 답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보여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면 협상의 여지는 있겠죠. 그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모든 걸 털어놔야 했습니다. 3년간 숨겨온 비밀들을 말이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 코드라인은 2019년 11월 27일에 시작됐습니다. 제 고백이 시작되자 강서윤 국장이 손을 들어 저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기술 요원에게 신호를 보내자 대형 모니터에 서버 화면이 떴습니다. 평범한 운영체제 화면이었죠. 하지만 기술 요원이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술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도 완벽히 되살릴 수 있죠.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지운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인가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바로 제가 말하려던 그 날짜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 뜬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2,800억 원. 제가 알고 있던 금액의 10배였습니다. 놀라셨나요? 강서윤 국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빙산의 일각만 본 겁니다. 기술 요원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펜타곤에서 시작된 선이 평택을 거쳐 여러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일부는 스위스로, 일부는 케이맨 제도로, 일부는 싱가포르로 향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강서윤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방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여주는 지도죠. 박상호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020년 3월 15일 계좌 끝 7,348 500억 원이 입금됐다가 이틀 후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바로 여기로 갔죠. 그가 가리킨 곳은 제 개인 계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였어요. 저는 그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다음 순간 나타난 화면이 제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제 서명이었습니다. 디지털 서명뿐만 아니라 직접 쓴 사인까지 서명했죠. 문서 제목은 특별 운영 자금 전용 승인서였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서명했던 그 서류였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비상금 조성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횡령 시스템의 일부였던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강서윤 국장이 물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캠프 엄프리스 장교 클럽 브래드 하워드가 당신에게 이 서류를 건넸죠. 어떻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아는 거죠? 그때 강서윤 국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장교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와 하워드가 악수하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서류가 놓인 테이블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당신들 중 한 명이 말이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도로 봐서 우리 테이블 근처에 있던 사람이 찍은 게 분명했어요. 그날 거기엔 티븐 회계 과장과 마이클 로엘 부차관보가 있었습니다. 티븐인가요? 아니면 로엘인가요? 제가 물었지만 강서윤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이제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죠. 화면이 바뀌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삭제했다고 믿었던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12월의 비밀회 영상이었습니다. 펜타곤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내야 한다. 하워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 없이는 못 산다.
다른 누군가가 웃으며 답했어요. 지난달에도 300억을 빼돌렸는데 아무도 몰랐다. 회계 시스템이 완벽하다.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합참의 로버트 헤인즈 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인지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헤인즈 차장이 내부 고발자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 보세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인지가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겁니다. 한국인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하워드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나? 우리가 주는 정보만 믿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살짝 움직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촬영 각도를 조정한 것 같았죠.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작은 메모가 잠깐 비쳤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온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영상은 누가 찍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서윤 국장이 답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는 거죠. 기술 요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은행 거래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복잡한 금융 용어들 사이에서 몇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달 특정일에 특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패턴이었죠. 2,800억 원. 박상우 보좌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3년간 빼돌린 총액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